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왔죠. 뭐라고 합니까? 안미경중. 자, 듣도 보도 못한 사자성어 같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안미경중. 자, 지금 이런 거를 지금 하면서 국정감사에서 발언이 나왔어요. 우리가 70년간 미국 동맹이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미국과 동맹일 필요가 있냐? 그리고 이거는 우리 선택의 문제다 라는 식으로 발언했어요. 그랬더니만 미국 국무부에서 조선일보 쪽에서 인터뷰를 직접 해서 나온 내용 중에, 그리고 발표된 내용 중에 보니까 미국이 이걸 반박을 했죠. Extremely proud of. 즉 미국은 한미 동맹이 극도로 자랑스럽다. 그냥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극도로 자랑스럽다. 그래서 한미 동맹은 그러니까 한국이 아무리 지금 이거를 뭐 선택 문제다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쁜 발언해도 미국은 끝까지 동맹 편에 서서 동맹을 감싸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건데, 이거 정말 얼마나 감동적인 이런 발언을 합니까? 미국 국무부가.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정말 미국의 치부를 자꾸 들추고 미국을 자꾸 괴롭히는 발언을 함에도 미국은 이런 발언을 감싸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습니까? 중국은 지금 최근에 BTS 문제도 하더라도 방탄소년단이 한미동맹 관련해가지고 벤플리트 상 받으니까 그거 상 발언에 대해서 한미동맹 이런 거에 대한 감사를 표명했던 이유만으로 BTS를 가지고 엄청난 비판을 쏘아붙이면서 항미 원조를 했던 중국을 깎아내리는 거다.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정말로 이게 중국이 국가 방향이라는 사람들이 BTS 발언에도 왈가왈부하고 우리가 언제부터 이제는 연예계 문제까지도 중국 눈치를 보고 발언을 해야 됩니까? 미국이 이런 식입니까? 미국은 지금 안미경중이라는 말 나오고 지금 이런 말 나오니까 오히려 이걸 더 품어주는 큰 품으로서 지금 이런 발언을 하는데, 자 그러면서 자 안보와 경제가, 자 안미경중 좋습니다. 자 이거 추진한다 칩시다. 이게 될까요? 이게 됩니까? 안보하고 경제가 다른 사안입니까? 자 이걸 한번 구조적으로 봅시다. 자 구조적으로 안보 미국, 경제 중국. 좋아요. 아주 듣기 좋아요. 좋은데 이게 되나 보자고요. 자 우리가 미국한테 안보를 가져와요. 그러면 미국은 가만히 있어요? 자 미국은 땅 파서 돈 법니까? 미국도 우리한테 안보를 줄 때는 뭔가 대가를 받아야죠. 또 더군다나 동맹인데 아무리 좋은 취지로 우리를 좋게 해주려고 도와주더라도 자기들도 어느 정도는 자기가 제공한 거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더 받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면은 우리가 안보를 받았지만 미국은 뭘 받았죠? 미국은 뭐 받았어요? 미국이 미쳤다고 이거를 받는 것도 없이 안보를 줍니까? 우리나라 사드 배치하고 우리나라 주한미군 계속 철수 안 하고 계속 배치시키고 미국은 땅 파서 이거 일합니까? 미국은 뭐 돈이 어디서 떨어져요? 미국은 이 한미 동맹 협정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한미동맹하고 한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니까 우리가 마치 미국하고 무슨 같은 동등한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이 조약 자체는 약소국과 강대국이 맺은 조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뭡니까? 그 subordinate하고 superordination 해가지고 강대국과 약세국이 맺는 조약의 형태고, 이거는 우리만 맺는 게 아니라 이런 조약의 형태는 쭉 있습니다. 동맹 그 사례 중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강대국에게 기대가지고 도움을 받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다른 대가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경제입니다. 경제. 미국이 우리에게 안보를 줬으니까 경제적 비용을 부담을 하고 경제적 대가를 어떠한 혜택을 제공하겠다. 그래야 서로 윈윈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미국도 우리에게 뭘 줬으면 우리도 자기들도 뭔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아니 안미경중이면은 미국한테는 받았는데 미국은 받은 게 없어. 그러고선 경제 혜택은 중국한테 준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안보와 경제는 하나인데 이거는 외교의 기본이고 이건 상식 중의 상식인데 이거를 따로 묶어가지고 이런 걸 정책이라고 펼치고 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지는 정말 이게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례가 있죠. 자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이 안미 경중 같은 이런 정책을 합니까? 자 좋아요. 우리가 안미 경중 펼친다고 칩시다. 그럼 미국이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이 경일 뭐냐? 안보는 이스라엘, 경제는 일본. 이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너네 그렇게 해. 안미경중해. 우리는 안이경일 할게. 우리는 안보는 이스라엘하고만 하고 경제는 일본하고만 할게. 이렇게 나오면 우리 뭐라 할래요? 거기 가서 뭐라고 말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안보 외교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하는 걸 보세요. 자, 이스라엘의 지금 저고도 미사일 방어망 아이언돔, 이거의 지금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고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이거를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자랑을 하죠.
거의 정말 세계 최초로 이 아이언돔 시스템이 이스라엘 밖으로 수출됐고 그것도 우리와 가장 동독한 친구인 미국에 판매를 했다. 이거를 한 이후부터는 같이 이제 군사적으로도 개발을 같이 하고 개발도 같이 공조를 하고 경제적으로도 서로 상호간 계속해서 이 서로 윈윈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안보와 경제 문제가 안보 안에서도 묶여 있어요. 자, 무기 개발 체계를 두 나라가 같이 한다. 자, F-35 전투기 누가 개발했습니까? 미국 혼자 개발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도 지금 연합국들이 대거 참여해가지고 일본도 상당히 많은 장비를 개발을 하는데 도움을 줬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우리 혼자 무기 개발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방부 예산을 받아내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미국하고 안보를 한다면 당연히 경제도 같이 안미 경미가 가능해집니다. 거의 딸려가죠. 그러면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차세대 레이더 개발, 차세대 미사일 방어막 개발을 우리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때 미국하고 잘 맞으면 무기 체계도 서로 수출도 하고 팔아주고 개발도 같이 하면 경제적인 개발비를 대폭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걸 못하죠? 아니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차세대 전투기 개발한다. 뭐 개발한다 하는데 혼자 개발하니까 국방비 예산 잘리고 뭐 차세대 뭐 이지스함 차세대 항공모함 하니까 예산 한 정부에서는 예산 통과됐다가 다음 정부 들어오면 또 깎이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과 미국이 하는 거를 보면은 같이 묶여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안미 경중이 아니라 안미 경미로 가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자 지금 이거 외교부 관계자들이 안미 경중 얘기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외교 전문가라면서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정말로 막 고성치면서 그 태도 논란도 있었어요. 그렇게 잘 아시면은 이건 모릅니까? 워싱턴 조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Alliance is like a marriage. 동맹은 결혼과 같다. 이 말은 거의 표어처럼 쓰입니다. 워싱턴 조야에서 외교관들 뿐만이 아니라 워싱턴에 있는 사람 다 아는 내용이고 워싱턴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쓰이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동맹은 결혼과 같아서 동맹을 한번 맺은 상태에서는 다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뭐 치고받고 싸우고 하더라도 동맹이 끊기면 이혼을 하면 다시 붙일 수가 없다. 자, 실질적으로 사례 보세요. 이혼한 커플이 다시 결합합니까? 자, 그런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혼한 커플이 다시 붙는 경우 있습니까? 동맹이 이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 말이 표처럼 있어요. 외교가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 외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안미 경중을 하면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거는 어불성설이야. 이 말 시작부터가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지. 아니 동맹이 결혼과도 같고 안미 경중, 안보와 경제는 하나의 몸인데 이걸 띄어낸다고요? 그리고 이 말이 얼마나도 말이 안 되고 이기주의의 극치이냐. 이 말은 이거죠. 우리 한국은 안보는 미국한테 빼먹고 경제는 중국한테 빼먹을게.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발언입니까? 그 외국에서 볼 때는 얼마나 이기적으로 보이겠습니까? 니들은 니네 하고 싶은 대로만 다 하겠네. 다 하겠다는 얘기고 하나도 손해 안 보겠다는 거네. 이렇게 들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 동맹이 결혼이라고 했으면은 안미 경중을 미국 관계자한테 물어봤대요. 우리가 경제를 중국이랑 할 건데 미국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 좋아 마음대로 해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답니다. 근데 누구한테 물어봤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물어봤는지도 정확히 밝히지도 않았는데 자 이런 말 했을 때 반응이 그렇게 나오지 그럼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국이. 자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자 동맹이 결혼이라고 했으니까 결혼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말이 내가 미국하고 결혼했어. 내 배우자가 미국이야. 근데 미국 배우자한테 내가 너랑 결혼은 했지만 잠자리는 중국이랑 가서 자고 올게. 안미 경중이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너랑 결혼했지만 잠은 내가 중국이랑 가서 자고 올게. 그 말 아니에요? 내가 가서 불륜하고 올게.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을 지금 미국 외교부 면전에다 했는데 그게 모욕이죠. 그런 발언이 모욕이죠. 그거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이고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극치의 모욕입니다. 미국한테 얼마나 모욕을 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배우자한테 가가지고 여보 내가 이제는 당신이랑 결혼했지만 내가 나가서 잠은 딴 여자랑 자고 올게. 이것만큼 모욕적인 발언이 배우자한테 하는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발언을 해놓고서는 그런 질문을 물어봤다고 자랑스럽게 말을 하면서 물어봤더니 아무 말 없던데요. 물어봤더니 배우자가 그냥 하래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진짜? 아니 결혼한 배우자한테 물어보면 그럼 배우자가 그냥 웃고 말지.
아유,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런 상태로 가고 있으니까 정말로 아니란 것이고 이것은 맞지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망각하고 있는 거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자, 트럼프가 어떤 인물입니까? 지금 국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한국을 싫어한다, 한국을 나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이분이 원래부터 이랬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가장 빨리 자신의 당선 사실을 알린 국가 중에 하나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이 최단 시간에 전화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받았어요. 당시 당선자 신분으로. 그리고 그 관련 보도가 무수히 많아요. 뭐 좌익신문, 보수신문 할 거 없이 보도가 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돼서 마치 잘 됐다는 듯이 트럼프는 친한파다, 한국에 상당히 우호적인 인물이라고 다들 분석 자료 내고 분석 기사 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삼성 S3 핸드폰 쓴다. 그러면서 삼성도 좋아하고 한국 좋아하고 대우랑도 친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대우 트럼프 타워도 있다. 한국도 자주 방문했던 사람이 트럼프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순간에 돌변했습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정권이 바뀌었죠. 탄핵으로 정권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고 탄핵된 정부의 수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대법원으로부터 20년이 넘는 구형을 받았어요. 그게 당시 미국 시간으로 새벽이었습니다. 그 판결이 나오자 23년인가 20년 넘는 구형이 떨어지자마자 불과 2-3시간 만에 미국 시간으로 새벽 4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올립니다. 뭐를 올렸냐? 이 실제 트럼프 대통령 트윗입니다. 여기 시간 나오죠? 2월 27일 2018년 위치 헌트, 마녀 사냥. 이 다른 말 한마디 없고 이 단어 딱 올라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선결 떨어지자마자 불과 2시간 뒤에 새벽 4시에 위치 헌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 지금도 찾아가면 있습니다. 트위터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현재 국내 보수 진영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고 칩시다. 얼마나 이 사람이 우리 한국을 좋아하고 잘 할까? 한국의 안보를 얼마나 신경을 쓸까? 단편적인 예가 있어요. 참수.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지금까지 처단한 테러리스트 수장들, 거물급 수장들이 총 몇 명입니까? 최하 6명입니다. 오바마, 바이든 당시 부통령 때 처단한 사람 누가 있죠? 유일한 한 명, 오사마 빈 라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죠. 자, 이게 목록이에요. 목록 보시면 자, 첫 번째 나오죠. 함자 빈 라덴, 오사마 빈 라덴의 아들, 그 다음에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 IS 수장, 그 다음에 이거 또 나온 게 카셈 솔레이마니, 유명하죠. 하반신이 날아가고 헬파이어 미사일 받고 처단된 이 카셈 솔레이마니. 그 다음에 또 뒤에 나가면은 이 2명도 지금 죽었습니다. 시크 칼리드 아카니, 그 다음 또 밑에 카심 알미리. 여기서 공식 인정된 것만 지금 3명이고 비공식적으로 지금 미국이 죽였다고 보는 것들이 지금 쭉 있으면 최소 6명의 수장들을 다 직결 심판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오바마 때 죽인 게 유일하게 오사마 빈 라덴.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미국 보도도 잘 나오지 않는 사실. 찾아보시면 근데 있어요. 뭐냐? 오바마 때 오바마 대통령이 오사마 빈 라덴 참수 직전에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에게 물어봤습니다. 조, 나 이제 이 빈 라덴 죽이러 갈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 뭐라고 했을까요? 각하, 죽이지 마십시오. 자, 실제 발언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 이겁니다. Mr. President, my suggestion is don't go. 오바마 대통령한테 오사마 빈 라덴 죽이러 간다니까 바이든 부통령이 죽이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나는 이 작전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통령 대권주자로 나온 바이든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자, 만약에 김정은을 참수한다든지 또는 우리 북한 또는 중국, 우리에게 지금 상당히 피해를 많이 안기는 적의 수장을 제거하는 시점에 있어서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상당히 지금 이거는 그 기록상으로도 그렇고 이거는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그러면 오바마 때 정권에 펼쳤던 정책, 지금 바이든도 거의 이것과 똑같은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입니다.
지금 이거를 펼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오바마 때 이 전략적 인내가 통했습니까? 통했나요? 자, 기록을 보시죠.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기간이 2009년 1월부터 2017년 1월이에요. 자, 그 사이에 북한이 핵실험 몇 번 했나 보면은 바로 답 나옵니다. 북한 지금까지 총 6번 핵실험했죠. 근데 총 몇 번 했습니까? 총 6번 중에 4번이 오바마 때입니다. 자, 보시면 2009년 1회, 2013년 1회, 2016년 2회. 이게 다 누구 밑에서 발생했다고요?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 자, 그래서 지금 이 전략적 인내 가지고서 외교가에서 비판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말이 좋아서 인내지. 앞에 그냥 전략이란 말 붙여가지고 보기 좋게 만든 거지. 이게 그냥 한마디로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니냐. 그래서 뭘 했냐 도대체. 북한은 뭘 했냐. 지금 이게 지금 되묻고 있는 지금 과정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핵실험을 4번이나 해요. 근데 뭐 했습니까? 오바마 때. 근데 지금 현재 2017년, 2018년 그 이후로 2017년 이후로 2018년과 2019년에 북한이 ICBM 발사 했습니까? 핵실험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북한이 해달라고 했던 대북 제재 완화 해줬습니까? 해준 거 하나 없고 오히려 더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에 작년에 1년 전에 만났던 맥팔란드 전 그 안보 부보좌관도 트럼프의 말을 보지 말고 행동을 보라 했어요. 김정은을 띄워주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더 강한 제재로 옥죄고 있는 게 트럼프다. 그 실체가 지금 버젓이 지금 비교가 되는 겁니다. 오바마랑. 그래서 바이든이 들어오면 이것과 비슷한 게 나온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란 딜. 자, 이란 핵 협정 누가 맺었죠? 오바마가 맺었습니다. 근데 이거 맺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18년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총리, 그러니까 국가 수장이죠. 국가 수장이 전 세계인을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했어요.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해요. 이런 일은 전례가 없습니다. 무슨 프레젠테이션을 하냐? 이스라엘의 모사드 정보기관이 몰래 이란에 들어가가지고 이란 비밀창고에 숨겨져 있던 핵 개발 문건을 수백 개의 책장을 통째로 훔쳐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책장 안에 꽂혀있는 책 내용, CD에 담겨있는 내용을 면밀히 다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다 브리핑을 해요. 그 내용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자, 이란 딜이 뭐죠?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의 수장을 만나가지고 했던 게 너희들의 핵을 더 이상 개발하지 마라. 그리고 에너지 개발에만 국한되게 개발을 허용해 줄게. 거의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핵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게 하는 동결 조치를 한 겁니다. 근데 뒤로는 뭐 했죠? 뒤로는 호박씨 간 거 아닙니까? 2018년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이런 걸 다 밝혀냈고 2019년에 보니까 심지어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도 이란이 신고하지 않은 제3의 장소에서 핵무기 개발용 핵물질 15kg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바마 정부 그리고 그것을 보좌했던 바이든의 정책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자 보세요. 이 두 가지 정책 합쳐볼까요? 참수할 때 반대했던 건 바이든, 이란 딜, 그다음 거의 유화 정책식으로 말로써 평화 외치면서 악수했던 게 오바마 때 정부의 바이든. 그런데 그러면 북한과 어떻게 될까요? 북한과 협정을 맺어요. 핵개발 동결 한다 칩시다. 근데 개발을 또 하겠죠, 북한은. 이란과 다르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이상한 짓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참수를 한다거나 이 결심을 할 순간이 와요. 근데 참수를 반대한 사람이 바이든인데 하겠습니까? 트럼프는 이미 6명을 죽였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가 김정은을 띄워주고 만나주고는 있지만 그래서 미국의 보수 진영에서도 이것을 잘 알고 트럼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사람들은 트럼프는 북한과 협상을 하다가도 수가 틀리면 바로 180도로 제재 때리고 참수하고 작전도 하고 해서 북한을 공격할 여지가 있다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죠. 최근에 또 레이즈라고 하는 경로 밥 우드워드라는 유명한 기자가 쓴 책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존 볼턴의 책, 지금 현재 백악관에서 관계자들이 썼던 책들을 다 종합하면 이 발언이 나와요. 2017년에 매티스 장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당시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공격 계획을 세웠고 전술핵 80개를 가지고 북한의 주요 거점을 타격하는 실제 작전 직전까지 도달했었다는 내용이 이 책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 설령 지금 트럼프가 우리 마음에 100% 들지는 않지만 북한을 공격하려고도 했던 사람이고 만약에 나중에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마음에 들지 않고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공격을 할 수 있는 인물, 그리고 참수를 결심한다고 하면 참수를 할 수 있는 인물은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다
라는 게 이게 다 입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직시하시고, 바이든이냐 트럼프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바이든은 그거는 고려 대상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이든 대신에 할 수 있는 거는 트럼프가 됐을 때 어떻게 트럼프의 마음을 다시 돌릴 것인가에 더 주안점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트럼프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에 친한파였고 우리의 삼성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 아이폰 쓰는 걸로 바뀌었죠. 그런 정도로 이게 바뀌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게 행동하고 마음에 들게 우방국, 동맹국답게 행동한다면 일본 아베를 대하듯이 얼마든지 우리도 우리 편에 서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미국 편에 서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도 아까 초반에도 좀 설명했지만 BTS 가지고도 얘기하고, 지난번에 사드 3불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언제부터 우리 국방 문제를 중국의 허락을 받았냐 라는 말을 고든 창이라는 워싱턴 조야의 그 깊은 변호사가도 말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중국의 눈치를 보고 국방 무기 체계를 깔았으냐. 근데 웃기는 게 있죠. 우리가 미사일 고고도 방어 체계 사드 깔았을 때 중국이 우리한테 와서 허락 맡은 적이 있습니까? 중국은 중국판, 러시아판 사드라고 할 수 있는 S-400 미사일을 깔았습니다. 그것도 어디에? 우리 서해바다 건너편 중국 땅에 깔았어요. 그것도 조기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동등한 입장이라면 중국 시진핑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악수를 하면서 사드 3불 원칙처럼 S-400 3불 원칙을 해야 됩니다. 중국은 더 이상 이 S-400이라고 하는 러시아판 사드에 추가 배치를 하지 않겠다. 러시아의 편중된 정책을 펼치지 않겠다. 우리는 더 이상 북중러 삼각 동맹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야 되는데 했나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다 모든 걸 했습니다. 누가 종속 관계입니까? 누가 지금 현재 동등한 관계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설명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잊고 있는 뉴스를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설명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A씨가 해상에서 피살이 되면서 묻혀버린 뉴스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해상 뉴스가 있죠. 2018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2018년 당시 우리 광개토 대항함 해군 군함이 일본 자위대의 해상 초계기 피우-1이랑 거의 일촉즉발의 상황에 치닫았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시작된 거죠? 북한에서 떠내려온 목선에 타고 있던 4명의 그 신분 미상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군함이 유례 없이 세계 최초로 우방국 초계기에게, 비무장한 우방국 초계기에게 미사일로 락건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권총에 장전을 해가지고 친구의 얼굴을 조준한 겁니다. 이런 전례 없는 사건이 밝혀졌는데 이번에 이거의 내막이 밝혀졌죠. 일본의 주간지에서 가와노 가스토시라는 전 자위대 통합 막료장, 우리나라로 치면 전체 합참의장입니다. 해군 합참의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합참의장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시 그 배에 타고 있던 4명은 김정은 암살 시도를 했던 사람이다. 김정은 암살 시도를 원산 갈마지역에서 하다가 실패하고 빨리 목선을 타고 도망을 치고 내려오는데, 이 내려오는 이 목선에 탄 사람들을 우리 남북연락사무소로 북한이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빨리 체포해서 북송해 주세요. 그 말을 듣고 군함을 보내서, 광개토 대항함을 보내가지고 체포를 하고, 이 장면이 일본에게 목격되니까 바로 레이더로 락건을 걸어가지고 미사일 락건을 장전을 해버리고 그 사람들을 북송을 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았습니까? 살았을까요? 지금 현재 유엔에서도 지금 인권 유린 실태들을 지금 한국을 향해서 지금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2018년에 있었다는 사실이 일본의 해군 합참의장의 입을 통해서 밝혀졌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